여러분 지금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나는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꾸 먹게 돼서 먹게 되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질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다이어트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먹어서 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해요. 내 의지가 약해서, 내가 참지를 못해서, 내가 참지 못해서 입이 또 터졌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혼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격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면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오해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사람과 자꾸 먹게 되는 몸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둘 다 간식을 찾고 둘 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하지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진짜 에너지가 필요해서 먹는 거고, 한 사람은 이미 에너지가 있는데도 계속 먹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 가는 건 정상입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미 기름이 가득 차서 넘쳐서 계기판이 망가졌는데 계속 없음 이렇게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가 미치는 거죠. 아니 분명히 기름 넣었는데 왜 또 없대? 왜 또 없지? 그래서 또 넣고 또 넣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식욕이 이런 상태예요. 배고픈 게 아니라 배고프다는 신호가 망가진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식사했는데 1시간 뒤에 입이 좀 심심하고 계속해서 먹을 게 땡긴다. 배는 안 고픈데 입이 심심하다. 그래서 뭔가 계속 찾게 된다. 해만 지면, 밤만 되면 뭐가 자꾸 먹고 싶고 식욕이 갑자기 세진다.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뭔가 마무리가 안 된 느낌, 이런 게 든다. 스트레스 받으면 손이 먼저 움직인다. 이런 게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많이 먹는 사람이라기보다 계속 먹게끔 세팅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먹는 걸 좀 줄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줄이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먹게 되는 몸에게 참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고장난 알람이 울리는 집에서 알람 소리 듣지 말라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잠깐 귀를 막으면 안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근본이 하나도 안 바뀌고 계속해서 시끄러운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알람을 꺼야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세요. 아침에는 결심해요. 오늘은 진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점심도 꽤 괜찮게 먹어요. 채소 먹고 단백질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괜찮게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까지도 잘 버텨요. 근데 저녁쯤 되면 무너지게 돼요. 갑자기 빵이 땡기고 과자 땡기고 배달앱 한번 보고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어제는 관심도 없던 라면이 갑자기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내 상태를 회복시켜 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또 맨날 똑같은 말 하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또 못 참았네. 역시 의지가 약해. 난 다이어트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절반밖에 못 본 겁니다. 몸은 정직해요. 아주. 몸은 이유 없이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나는 참으려고 참았는데 왜 자꾸 무너지죠?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굶주림보다 보상에 더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뇌가 기분 좋은 것 좀 빨리 줘 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그 요청에 따르는 거예요. 특히 달고 짜고 맵고 바삭하고 부드럽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우리 뇌에 아주 강한 신호를 줍니다. 이거 먹어, 지금 바로 기분 좋아질 수 있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신호는 진짜 부족한 에너지라기보다 훨씬 더 우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말하는 소리는 작은데 뇌의 보상 회로가 떠드는 소리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짜 자기 몸보다 자극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다이어트가 죄책감의 게임이 아니라 관찰의 게임이 되는 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전환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얼마나 적게 먹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오랫동안 감량을 지킬 수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덜 힘들게 먹느냐에 집중합니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살은 억지로 굶어서 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루에 1500칼로리를 먹는다고 쳐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음식 생각과 싸우면서 버티고, 다른 한 사람은 비교적 편안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누가 오래 갈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 오래 가겠죠. 다이어트는 한번 독하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몸이 따라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삶이죠? 결심, 참음, 폭발, 후회, 재결심, 참음, 폭발, 후회.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사실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무한 반복, 정말 지겹죠. 정말 무섭기도 하고요. 살이 안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실패하기 때문에 자기 신뢰가 없어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게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식을 조금만 고쳐줘도
식욕도 굉장히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식욕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식욕은 일종의 신호예요. 내 몸이 보내는 편지를 자꾸 성적표로 읽으니까 힘든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5등급, 6등급, 7등급, 난 9등급인가? 이렇게 나눠서 읽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배고픔은 사실은 너는 나쁜 사람이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지금 뭔가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식욕 리듬이 왜 망가지는 거죠? 이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큰 틀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패턴입니다. 달고 짜고 기름지고 부드럽고 빨리 삼킬 수 있는 것들. 이런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죠. 너무 맛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쉽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씹는 시간은 짧고 배부름 신호는 늦고 보상은 빠르죠. 그러면 몸이 점점 배고픔보다 자극을 기준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쇼츠 계속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음식 버전이 바로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리듬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저녁에 몰아먹는 패턴.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중간중간 군것질로 버티는 패턴. 주말마다 크게 무너지고 평일에 벌 받듯이 꽉 조이는 패턴. 이런 패턴들이 무너짐을 만듭니다. 이런 거는 사실 몸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몸을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왜 어지럽냐고 묻습니다. 몸 입장에선 좀 억울하겠죠. 이렇게 흔들어 놓고 왜 어지럽냐고 물어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렇겠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는 얼핏 보면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전두엽이 꺼지면서 이상한 결정을 하고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 또 잠을 못 자죠. 그러면 또 전두엽이 꺼지고 이상한 결정을 하고 스트레스가 오게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 식욕에도 문제를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식욕이 커지고 참는 힘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는 빠른 보상을 찾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쉬운 위로가 바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돈만 내면 할 수 있는 거죠. 슬프고 지칠수록 바삭한 것, 단 것, 부드러운 것, 겉바속촉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오래 참는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재미있는 뇌과학 실험이 있었어요. 너무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죠.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 파란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그거를 더 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생각나거든요. 빵 절대 금지, 간식 절대 금지, 배고파도 참기, 무조건 적게 먹기. 이런 방식은 처음에는 강해 보여요.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언제나 반격을 하거든요. 고무줄을 계속 당기면은 언젠가는 튕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 식욕도 똑같아요. 참는 게 의지의 증명처럼 보이지만 지나치면 폭발의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또 생기실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바꿔야 되죠? 적게 먹는 게 답이 아니면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식욕이 덜 흔들리는 몸을 만드는 거죠. 이건 생각보다 되게 실천적이고 실전적이에요. 저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30kg를 감량하고 5년째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배를 채우는 식사보다 신호를 안정시키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허기지는 조합보다 오래 가는 조합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정제된 초가공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면 처음엔 편한데 나중엔 더 편한 걸 찾습니다. 반대로 단백질, 식이섬유, 자연식품 비중이 높아지면 식욕의 파도가 조금씩 낮아진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돼요. 건강에 매년 30억씩 쓰는 브라이언 존슨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이 롤러코스터 타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기분을 유지하는 것.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번째는 식사는 벌 주는 시간이라기보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 중에 밥 먹을 때마다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먹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라도 막 이렇게 내가 또 실수하는 건가? 이렇게 막 조바심 내고 걱정하면서 드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그런 죄책감은 식욕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먹는 행위를 더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먹는 건 좋은 거예요. 문제는 질서정연하지 않게 먹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문제인 거예요. 셋째, 밤의 폭주를 아침의 선택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밤에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밤에 무너짐은 되게 밤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하루 동안 쌓여온 결과예요. 아침을 너무 적게 먹거나 아침을 너무 가볍게 넘기고 대사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던가 그냥 이렇게 대충 넘기고 점심도 대충 조금씩 먹고 오후를 카페인이랑 간식이랑 먹고 이렇게 버티다가 집에 오니까 스트레스가 탁 풀리면서 본능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식욕이 폭발하는 것은 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추궁하지 말고 패턴을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뭐가 땡기는지, 내가 언제 뭘 먹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무슨 감정이 생겨서 먹고 싶은지, 어떤 음식이 시작 버튼이 되는지 요 정리된 것을 보기 전까지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식욕을 못 참는 성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러프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 패턴을 기록하다 보면 나는 요런 상황에서 요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배고파서가 아니라 회의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단 게 땡기는 거구나. 나는 저녁 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허전함, 외로움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나는 식사량보다 수면 부족이 더 큰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게 되죠.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는 거대한 운명처럼 느껴지지만 보이기 시작한 문제는 조정 가능한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나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 빠진 사람은 대체 뭐가 다른가요? 왜 쟤는 잘 빼고 나는 못 빼나요? 왜 너는 잘 빼고 나는 못 빼나요? 여기에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6년간 연구하면서 낸 결론은 먹는 문제를 의지만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먹는 문제를 단순히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꾸고 신체 리듬을 바꾸고 시작 신호를 바꾸고 무너지는 시간을 줄여나가고 덜 흔들리는 방식으로 하루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번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진짜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문 앞에서 유혹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강한 사람은 문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죠. 문 앞에 서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밀어내서 이기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 앞에 서지 않는, 문 앞에 오랜 시간 서 있지 않는 그 시스템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결국에 이기는 건 독한 사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람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람이 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냅두면 돼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가 있고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려면 몸이 덜 괴로워야 돼요. 오히려 반대예요. 몸이 괴로워야 가능한 게 아니라 몸이 덜 괴로워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오래 하는 거의 싸움이에요.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였죠? 나는 배가 고파서 먹나요? 자꾸 입이 심심해서 먹나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다음 전략이 보입니다. 배고픔이 진짜 문제라면 식사의 질과 포만감의 구조를 확인해야 하고, 자꾸 먹게 되는 게 문제라면 식욕 리듬과 보상 회로, 생활 패턴을 전반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은 계속 엉뚱한 해결책만 나게 돼요. 계속 먹게 되는 몸인데 막으면은 더 터지게 되고 입 터짐 오고, 이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식탐이 많아서 안 돼 라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이어트는 나랑 안 맞아 라고 얘기하고 나는 평생 살 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거를 지속하다 보면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몸은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오랫동안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식욕이 올라오는 순간, 배고프다고 느끼는 순간 나 또 졌네, 나 또 나약해졌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배고픈가? 아니면 자극이 필요한가? 아니면 피곤해서 지친 건가? 리듬이 깨진 건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자책에서 관찰의 시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책할 때보다 관찰할 때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됩니다.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도 아닐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경우의 문제는 계속 먹게 되는 몸 상태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도 달라야 되는 거죠. 덜 참는 사람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은 자신을 미워한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빠지는 것이죠. 오늘부터 나는 왜 이것도 못 참지? 내 몸은 자꾸 왜 이렇게 먹게 되는 걸까?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질문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전략이 바뀌고, 전략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실패했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다이어트는 고문이 아니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살 안 빠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굶어야 될 사람도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의 몸의 구조를 읽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몸의 구조를 읽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아직 절반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 흐름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그리고 이게 궁금하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남긴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왜 이 다이어트는 다른지, 왜 지속 가능한지, 이 다이어트는 왜 시작하자마자 몸의 반응이 다른지, 살이 빠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올리오였습니다.